여자가 볼 때요, 남자가 그래도 할 때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리성님 옛날에 엄청 외모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보신 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생긴 놈들이 외모 조언해주는 거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새끼들이 고민을 얼마나 해보긴 얼마나 해봤겠어. 원래 얼굴 작고 잘생기고 이런 놈들이 해주는 거는 진짜 그냥 다운펌 하세요 이 지랄한다니까. 근데 보통 한남들이 얼큰이잖아. 얼큰이들은 그냥 미용실 가가지고 다운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병신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왜 키 작은 남자들은 꼭 지가 무시당한다는 피해망상이 있지? 아 근데 저건 피해망상 아닙니다. 실제로 무시당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키가 확 많이 큰 케이스거든요. 형님 소개팅이나 여자를 만날 때 대학교 나오셨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아 저는 저 혹시 눈썹 문신은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하나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눈썹 문신 디자이너들이 보통 A 스타일을 추천해 주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고 B 스타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서요. 아 그러니까 눈썹 문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낯솔사계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낯솔사계 나오신 분 중에 사기 정수님인가? 이분이 지금 연애 블로그도 막 운영했다고 하시더라고. 연애 관련 유튜브도 했었고 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봐야 돼. 이게 진짜로 연애 관련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론으로만 나불대지. 그 장민서도 레드필 코리아도 그렇고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나불대잖아.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눈썹 문신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분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눈썹까지 또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이분 한참 잘못됐고 눈썹 디자인도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저도 요런 눈썹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눈썹이거든요.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눈썹이어가지고 눈도 처졌는데 눈썹까지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버리다 보니까 제가 눈썹 문신을 안 하면은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선한 양 같은 이미지가 되거든요. 순한 양? 순한 양 같은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 여자가 볼 때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남자가 그래도 화를 냈을 때는 무서운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감이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위협감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위협감이 느껴지는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그 무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자가 위협감으로 여자를 위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도 무슨 막 그 머리를 차라리 한쪽을 이렇게 넘기고 한쪽만 내리든지 하는 식으로 머리를 했었어야 되고, 눈썹도 이분 그 눈도 되게 착한 눈인데 눈썹까지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를 다 쳐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눈썹이 이렇게 위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 아래까지 나는 거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제가 다 밀고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바꾸는 게 그 눈썹 문신의 사실은 핵심인데, 그 눈썹 문신을 하러 가면요, 이 여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해주니까 여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눈의 각도와 눈썹의 각도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미지는 나는 이미 순딩이 이미지로 본 거야. 순딩이 찐따 약골남 이미지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해야겠다는 판단을 해버려. 그 헤어샵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인 상태로 조금 더 어떤 꾸민 느낌이 나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세 보이는 타입이다 싶으면은 그 각도 없이 일자로 하면은 괜찮고, 내가 좀 약해 보인다, 보통 그런 약해 보이기 생겨가지고 여자한테 남성성 어필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을 조금 그 각도를 조금 위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없이 눈썹 그 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눈썹을 하러 가면은 눈 각도랑 눈썹 각도를 맞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변화가 아예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기 정수님은 많이 아쉽더라고요. 보면은 이분도 그 레드필 신봉자였더라고 보니까. 진짜 레드필 이론 신봉하는 애들은 진짜 진리다 진리 진짜.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 코디도 그렇고, 코디도 그 마이 아휴, 여러모로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저거 위협감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우, 뭘 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그 찬우 얘기할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내도 여자가 무섭지가 않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무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기본적으로 이 남자를 볼 때 느껴지는 게 어떤 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생김새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남자가 화를 내도 이 병신 새끼가 뭐라는 거야 정도
정도로 느껴지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남자들은 뭘 해도 안 돼. 여자한테 무슨 짓거리를 다 해도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퐁퐁 설거지남 결혼은 가능하겠지만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용찬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는 여자애들 키 150대 여자애들 뼈가 진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애들도 내가 용찬우는 이길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요. 오빠 제가 그 용찬우는 근데 저랑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막 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화를 내봤자 긴장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긴장 자체도 안 되고 그냥 이 새끼 짜증나게 왜 이지랄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 이러면은 남자 자체로 느껴지지를 않아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꼬실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 여자 입장에서 제가 여자라면 그런 남자들이 자기한테 이제 잘해준다고 해봤자 이제 여자가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끼고. 왜냐, 이 새끼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위압감을 주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를 볼 때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연애를 못하는, 그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옷을 사입고 아무리 뭐 연애 심리를 배우고 해도 연애가 안 되는 남자들을 보면은 보통 그런 초식동물 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홍대 그린맨션 거기 눈썹 한 데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거기 장사도 엄청 잘 되고 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기 그 예약이 11월까지인가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인가 11월까지. 거기는 이제 그 익재님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그 애교살 문신이 있거든요, 남자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약이 풀로 찬 거고 눈썹 문신 때문에 찬 거는 아닙니다. 보통 하러 갈 때 같이 하러 가기는 하겠지만, 왜냐면은 저도 그린맨션 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눈썹 디자인 원하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와도 내가 확실하게 이거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손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손님한테 더 어울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거기서 자기 주장을 못해요. 그런가요? 하면서 긁적긁적. 또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다 예쁘단 말이야. 그러면 안 그래도 예쁜 여자가 갑자기 말 걸어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하니까 나 찐따 티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잘 모르는 티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고 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눈썹 문신 한번 잘못 받으면은 이거 눈썹 문신 빼는 것도 또 일이에요. 한 번에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돈은 둘째치고 눈썹 문신 잘못한 거 빼려면은 한 3-4번씩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을 살짝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사진을 캡처해서 가세요. 가실 때 머리를 내가 하려든지 아니면 눈썹 문신을 하려든지 간에 내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썹이 이렇게 조금 약간 갈매기 눈썹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일자인 눈썹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 얼굴이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눈썹 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 눈썹 산을 보통 이렇게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썹 산 없이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자로 나오거든요. 얼큰이들 산 넣어야 조금 작아 보인다고 하던데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얼큰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눈썹 컨설팅 방송이 돼버렸는데 얼큰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얼굴을 최대한 가려야지 이제 얼굴 면적이 좁아 보이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얼큰이들은 최대한 이 구레나루도 조금 기르면은 이게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아까 그 낯설 그 정수님 어디 갔지? 그러니까 뭐 유행한다고 다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수님도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유행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되는 경우 같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남자들이 요렇게 구레나루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짧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이분이 여기가 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긴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면 오히려 안 되고 여기 구레나루를 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긴 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용사들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요즘에 이게 유행하니까 여기 뾰족하게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여기 뾰족하게 하면은 또 이거 자르고 나서 한 2-3일 정도 지나면 여기가 하얗게 올라와요. 그 남자들 그 면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극혐하는데 요즘에 미용실 가가지고 구레나루 뾰족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 안 하면은 지들 맘대로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여기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긴 사람들은, 저도 여기가 이제 얼굴이 커가지고 긴데 구렛나루를 짧게 자르면은 이제 여기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에서 이제 그 눈썹 산이 있어야 눈썹에 이제 비중이 늘어나니까 얼굴이 조금이라도 이제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얼굴이 되게 넙대대하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최대한 눈썹으로라도 날렵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이제 살리려고 눈썹이라도 조금 이렇게 눈썹 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섭님 다시 한번 연애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나서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인생이 너무 재밌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아이, 와칭님도 행복하세요. 머리 하는 거랑 똑같네요. 내 스스로 대충 어떻게 해야 어울리는지 알고 있어야 함. 맞아요.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다운펌 하러 갈 때도 제가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다운펌을 그냥 해달라 그러면은 그 미용사들이 두상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이 그냥 여기를 다 눌러버려가지고. 차승원 나무위키 메인 사진의 눈썹 각도가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썹 칼로 정리하는데 코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계속 각도 주면서 모양 잡으면 적당히 날카롭게 보이고 인상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차승원님 나무위키. 이거는 근데 보여주면은 남자들이 혹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분이 연예인이라서 너무 빡세게 각을 잡아놓긴 한 거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분이 멀쩡하시네. 왜냐면은 차승원님은 안 그래도 개 미친 알파메일이잖아요. 원래 세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눈썹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싸나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제 눈썹도 저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거랑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거랑 완전히 같은 눈썹이어도 느낌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면 별로 안 강해 보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리성님 옛날에 엄청 외모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보신 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생긴 놈들이 외모 조언해주는 거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새끼들이 고민을 얼마나 해보긴 얼마나 해봤겠어. 원래 얼굴 작고 잘생기고 이런 놈들이 해주는 거는 진짜 그냥 다운펌 하세요 이 지랄한다니까. 다운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한남들이 얼큰이잖아. 얼큰이들은 그냥 미용실 가가지고 다운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병신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긴 머리보단 단발 선호합니다. 근데 보통은 긴 머리 좋아하죠. 이거 제가 예전에 저거 영상도 찍었었는데, 단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단발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여자가 잘 없어가지고 애초에 단발이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얼굴이 작은 거예요. 얼굴이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들이 본인이 얼굴이 좀 크고 길다면은 구렛나루를 최대한 길러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구렛나루를 막 여기까지 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얼굴은 1mm만 달라져도 그 디테일 하나로 전체 인상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렛나루가 그냥 한 0.5cm 정도만 더 길어도 이상하게 더 나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발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이제 구렛나루 길이로 이제 얼굴 크기가 조금 이제 정해진다고 보면은, 여자들은 이제 여기 똑단발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요,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똑단발 이거를 그려보면은 턱이 여기를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얼굴이 작고 목이 긴 여자들은요 똑단발을 해도 얼굴이 이 안에 있어. 이러니까 졸라 예쁜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발이 어울리는 여자가 좋은 거고, 그런 단발이 어울리는 여자면 존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성님, 남자의 눈물은 치트키가 아니라 그냥 찐다가 왔나요?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진짜 안 울 것 같은 사람이 가끔가다 한번 울어야 치트키고, 이 새끼는 툭 치면 수도꼭지처럼 뭐 질질 짤 것 같은 새끼가 울면은 그거는 그냥 신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나는 솔로에 보통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냥 울게 생긴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안 그래도 그 남성성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생긴 대로 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답이 없어지는 거지. 어깨 좁고 얼굴 큰 남자는 정장을 어디서 사고 어떤 스타일로 입는 게 좋을까요? 어깨 좁고 얼굴 큰 남자는요 오히려 맞춤 정장으로 입으면은 저기 옷이 좀 이상해져요. 아니, 옷이 이상해진다는 게 아니라 옷 자체는 예쁘겠지, 딱 맞췄으니까. 근데 오히려 맞춤 정장을 입으러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돼. 나 어깨가 좀 넓어 보이고 싶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클래식 정장 맞추는 데 가면은 요즘 머슬핏처럼 그 어깨를 딱 맞춰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나는 맞춤 정장을 맞추려는 이유가 내 몸에 완전히 핏되는 정장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단점을 커버하게 정장을 맞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깨를 조금 넓어 보이게 해달라. 원래 내 어깨 치수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해달라라고 하면은 거기 장인들이 보통 하잖아요. 장인.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근데 맞춤 정장을 맞출 돈이 안 된다 하면은 내 치수보다 한 2치수 정도 큰 거를 사서 팔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어깨 좁은 사람들이 정장을 나한테 너무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입으면은 예를 들어 뭐 어깨가 좁으면 95 사이즈 정도 되겠죠. 근데 남자가 95 사이즈 자켓을 입으면은 완전히 게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95 사이즈면은 105 사이즈 정도로 해가지고 팔을 조금 줄이는 게 나아요. 팔이 길 거란 말이에요. 95 입는 사람이 105를 입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커질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나. 되게 그 어깨 좁은 남자가 슬림하게 해가지고 뭐 몸에 딱 맞춰서 입어버리면은 이제 또 대가리만 둥둥 떠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저 방금 한남피플 오버핏 반팔티 남친 선물 주려고 샀어요. 처음 글 써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티셔츠 혹시 카라티는 안 만드시나요? 카라티 시도해 봤는데요. 카라티는 어깨 깡패로 만들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별의별 걸 다 시도해봤어요. 그 V넥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헬리넥이라고 하죠. 헬리넥이라고 여기 이렇게 단추 달린 거 있잖아요. 단추 달린 것도 지금 이 옷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넥 말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셔츠가 거의 최종 단계거든요, 샘플링이. 근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금 옷 만드는 컨셉 자체가 단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일 좋은 걸로 뭐든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 원단이라든지 그 공임? 바느질 같은 거 있잖아요.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일반 막 동대문 쇼핑몰에서 시킨 거랑 바느질 그 촘촘함 이런 거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시켜보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셔츠 만들 때 목표가 흰색 셔츠인데 여기 뭐 포켓이 달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흰색 셔츠인데 절대로 꼭지가 비치지 않는 셔츠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원단 좋은 거를 써버리니까 원가가 너무 높아지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얼마에 팔아야 돼 하는 고민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원단 컬을 조금 낮출지. 근데 원단 컬을 낮추면은 꼭지 비침이 커버가 안 되거든요. 잘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제가 흰 셔츠 입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 꼭지 비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꼭지가 많이 화나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많이 평소에도 딱딱해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흰색 셔츠를 입을 때 여기 막 양포켓 달린 거를 입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평소에는 안 튀어나와도 예를 들어 어떤 에어컨 빵빵한 데 가면은 이게 신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스트 포인트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통은 그 안에다가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가디건을 걸치든지 조끼를 걸치든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원단을 찾기는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걸로 셔츠를 안 만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단가가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 중입니다. 핏은 진짜 개쩔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로 차라리 피부과 강추신가요? 근데 보통 20대 어린 친구들은 피부과 갈 돈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30대도 솔직히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은 빡세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피부과 다니는 게 좋죠. 좋은데 돈 모으는 게 낫지. 그러니까 피부는 최대한 집에서 스킨케어 좀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게 낫고,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잘 번다, 잘 벌고 집에서 하는 거 귀찮고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은 그냥 하루 날 잡고 피부과 가가지고 싹 받는 게 좋죠. 셔츠 출시일은 아직 몰라요. 지금 또 샘플을 한번 받아봐야 돼가지고. 이게 출시일을 딱 정해버리면은 출시일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출시하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출시일 쫓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형님 옷이 처음에 살 때 비싸서 흠칫하는데 사고 나면 와 하고 그냥 더 사게 돼요. 감사합니다. 애초에 건조기에 돌려도 되는 티셔츠라는 것 자체가 어디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한남피프로 평생 입고 싶은데 평생 쇼핑몰 운영해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제발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웃 컬러 셔츠만 원래 차콜 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하이퍼 퀄리티 그거 두꺼운 재질 옷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차콜 컬러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차콜 컬러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반팔티 넥라인에 이렇게 들어간 그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사서 입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면서 제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추천받았는데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여자들처럼 하얀색으로 발라서 바른 티가 나게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제 피부색과 같은 톤으로 발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좋나요? 티나면 모든 게 다 좋답니다. 절대 티나는 거 쓰면 안 돼요. 피부색과 당연히 같은 톤으로 발라야죠. 그러니까 티나게 바를 바에 안 바르는 게 나아요.
연애 강의 성한생입니다. 강의 듣고 정말 예쁜 여친도 사귀어보고 다양한 여자들한테 대시도 받아봐서 리서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가는 가게의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 물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 특성상 친밀감 쌓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의 가게에서 번호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자세한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정말 모든 여자가 좋아할 정도의 그 취향이신 분이라면은 그 번호를 물어봐도 되긴 되는데, 그 가게 자체에 손님이 너무 많은 그런 가게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순간 시선이 다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면은 번호를 여자가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 정도로 마음에 든다면은 그 퇴근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앞에서 번호를 따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있는 여자 번호를 따는 거는 한적한 가게에서면 몰라도 어떤 장사 잘 되고 손님들 많을 때 물어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화장하고 오면 좋은 신호인가요? 아니요, 여자가 화장하고 와도 좋은 신호 아닙니다. 화장하고 오면 좋은 신호가 아니라 화장을 안 하고 오면 개된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화장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남자가 세수를 하고 오면은 좋은 신호인가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기본을 안 하고 오는 거여가지고. 리섭님은 왜 만나이 안 쓰세요? 법 바뀌어서 만나이로 맨날 쓰는데 친구들이 잘 안 씁니다. 저는 저 만나이 쓰는 게 발악하는 것 같아서 안 써요. 저도 늙었잖아요.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4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 나이 때 굳이 기어코 만나이를 쓰는 게 그 윤석열 나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조금 그 추한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안 씁니다. 이섭이 형, 저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연애 강의 수강하고 7년 만에 4살 연하 귀여운 자매랑 연애 시작했어요. 저는 대머리입니다. 여유로운 바이브 정말 진리입니다. 자매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교회에서 조용조용하고 낯을 엄청 가리는데 제 앞에서 세상에 이런 수다쟁이에 애교쟁이가 되어버리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하시면서 이것까지 알려주기는 싫은데 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강의 너무 알차고 도움되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결혼 다 했으니까 뭐 이제 결혼 다 했는데 뭐 제 라이벌을 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를 누가 본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난 남자친구한테 문자로 이별을 고해도 될까요? 겹치인 많고 20살이에요. 네. 20살이 다 그니까 그 20년 전 30년 전에도 다 그 저 때는 이게 버디버디라는 게 있었거든요. 틀딱들 쓰던 거. 버디버디로 이별 통보하고 뭐 문자 메시지로 이별 통보하고 다 그냥 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다 했어요. 요즘 친구들이 쿨하다는데 이런 거 보면 쿨하지도 않나 봐. 심지어 뭐 1년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저도 그 횟수로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카톡으로 헤어졌어요. 리선님,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업체 한계가 사라져서 수입이 700에서 350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뭐 이제 시간도 남았겠다. 그냥 주 4회 5시간 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굳이 왜 힘들게 알바를 하냐고. 사실 당장 업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근데 남는 시간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상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본인이 수입이 700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700 이하인 사람들 말을 듣지 마세요.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700 이하일 거거든요. 30대 여자 기준으로 결혼 생각 있는 남자 만나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결혼 생각 없으면 안 만나고 싶다고 했었다고 리섭님 지인분 예시로. 그러면 남자들 대부분 부담스러워 초반부터 도망가지 않나요? 그니까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은 남자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을 때 결혼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최대치로 사랑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승부를 봐야 돼요. 제가 이거는 진짜 소신발언하자면은 요즘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려면은 1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잖아? 근데 내가 나이가 지금 한 30대 중반 됐어. 30대 넘었어. 뭐 30대 초중반 됐는데 어떤 사람을 한 2, 3개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1년을 만나도 파악 못 해요, 어차피.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게 어떤 사람을 내가 1년 4계절을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면요 사실 2, 3개월만 만나도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 그래가지고 2, 3개월 정도 때가 이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피크잖아. 절정에 이렇잖아요 보통. 근데 2, 3개월 안 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1, 2개월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쯤에 남자가 절정으로 나를 좋아할 때쯤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자마자 어떤 소개팅에서,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번 만에, 두 번 만났을 때 나는 결혼 안 할 거면 안 만나 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연예인급 여자들이나 가능한 승부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쁘장한 여자 정도면은요, 남자를 일단 나한테 빠지게 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해가지고 나는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도 낳고 싶고, 나는 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결혼할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남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왜냐, 나는 지금 콩깍지가 벗겨지지가 않았을 때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가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더 늦어져요. 더 늦어지고 결혼까지 안 가게 될 가능성도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자가 지금 나한테 최절정으로 빠져서 이 이상으로는 나한테 안 빠질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승부수를 던지라는 겁니다. 20대 여자한테 결정사는 추천하시나요? 1% 남자들만 모아서 한다는 결정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 1% 남자들만 모여서 한다는 결정사가요, 뭐 어떤 결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형 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업가 형인데, 그 형이 그 페라리 타고 다니거든요. 페라리 타고 다니고, 그 형은 이제 결정사까지는 아니었고, 결정사가 맞나? 어쨌든 간에 그 남자는 공짜로 거기를 들어가는 그 어떤 업체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오히려 돈을 내는 거야. 모델급 여자들, 아니면은 뭐 승무원, 아니면은 그 누가 봐도 얼굴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얼굴 예쁘고 어린 여자들이 오히려 돈을 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남자가 미친 초알파 메일이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그 업체 대표님이 남자들한테 돈을 안 받고, 예쁜데 일찍 시집가고 싶은 여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줘. 그럼 그 남자들은 그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예쁘고 골빈 애들 먹버해야지, 약간 이 느낌으로 거기를 나가더라고. 그 형 같은 경우에도, 그 페라리 타는 형이 예쁘고 어린 애들이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 형은 이제 제정신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정신 아닌 여자들이랑 내가 시발 미쳤다고 결혼하냐? 근데 예쁘고 어린 거는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 공짜야. 여기 돈도 안 내도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네 예쁘고 어린 애들 만나가지고, 그 형 입장에서는 얘네 만나서 스테이크 썰고 이런 거 돈도 아니거든. 호텔 한번 가고 이런 거 돈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술 먹고 호텔 가가지고 그냥 자고 빠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1% 남자들만 있는 결정사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1% 남자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 남자들은 굳이 결정사를 가입 안 해도 여자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남자인데 애초에 그 돈까지 수백만 원씩 내가면서 결정사에 갈 정도의 수준인 남자들이면은 애초에 1% 남자가 아닌 겁니다. 돈만 1%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성적인 매력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남성성도 갖추고 어떤 남자로서의 매력도 있는 상태에서 재력까지 1%다. 그런 남자가 결정사에서 진지하게 여자를 찾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그래요. 헐, 맞아요. 의아했어요. 외모, 키, 능력 다 1% 남자들이랬는데 왜 가입했을까 하는 생각. 남자한테 돈을 안 받을 거란 생각은 못 해봤네요. 홈페이지에 가입비가 명시되어 있길래. 남자한테 돈 안 받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변호사들, 잘 나가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정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나가셔가지고 여자만 한번 만나보셔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결정사 알아보시는 남성분들 중에 결정사에 가가지고 그 매니저가 이런저런 칭찬을 하면서 나를 아무리 띄워줘도요, 나한테 돈이라는 거를 받는 순간 님은 그냥 A등급 남자는 아닌 거예요. A등급 남자면은 결정사 입장에서도 여자들한테 그 세일즈를 할 때 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물? 사람을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많아 싶기도 한데, 매물을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결정사에는 어떤 뭐 유명한 변호사도 있고 어떤 돈 잘 버는 의사도 있고, 어디 강남 압구정 큰 병원에 계신 뭐 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요 라고 대놓고 광고는 아니더라도 여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예시로 쓰여질 정도의 남자들이면요, 그 남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본인들이 뭐 몇백만 원씩 내고 나가가지고 뭐 여자들 소개받고 이럴 때 그 남자들은 공짜로 나가가지고
몰라가지고 본인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고 들어온다는 거. 그런 1% 남자들은 보통 소개로 만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좋은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정말로 개쩌는 남자고 좋은 남자고 어느 정도 내가 관리가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여자들이 많은 동호회를 나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냥 여자 인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 인맥을 만들어도요, 먼저 연락이 와요. 리서버도 여자친구 있어? 요즘에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냐면은 그냥 주변에서 놔두질 않아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잘난 남자도 아니고 뭐 성공한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는데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계속 연락 왔어요. 심지어 내 남자 구독자들도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형, 제가 아는 여자애 중에 진짜 괜찮은 애 있는데 형 한번 만나보실래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요, 주변에서 나를 놔두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 정도만 돼도 그 정도였는데, 정말 진짜로 상위 막 1% 그런 알파메일 막 돈도 많고 막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이런 남자들이면요, 주변에서 놔두질 않아. 주변에서 그냥 뭐 누구누구 대표님 혹시 지금 만나는 분 계신가요? 만나는 분 안 계시면은 저 아는 동생 중에 되게 괜찮은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연락이 옵니다. 근데 확실히 인맥은 넓혀둬야겠죠. 어느 정도에 혼자 있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인맥을 넓혀두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있을 때든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이제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 있냐, 혹시 만나는 사람 있냐 하면서. 이성님, 남자친구 저녁 선물로 한남 피플 티셔츠 2장 질렀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이성님, 반팔 니트는 만드실 계획 없으신가요? 네, 적어도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팔을 출시를 할 거였으면은 겨울부터 만들기 시작했었어야 돼요. 물론 약간 대충 만들어서 팔 거라면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냥 대충 뭐 잘 팔리는 옷 카피 떠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냥 팔면 되기는 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팔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셔츠 같은 것도 몇 번이나 지금 샘플 보고 있어가지고, 보통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보면은 샘플 몇 번 봤다 뭐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거의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공장에서 지겨울 정도로 샘플을 계속 봐가지고 지금 저 그 코트 만들고 있어요. 코트. 지금 코트 만들고 있고 후드 집업이랑 뭐 이것저것 만들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몇 개월 동안 실제로 만들어서 입어보기도 해야 되고 샘플도 몇 번씩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반팔 니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나 나올 거예요. 후드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올 거예요. 후드 티는 완성이 돼 있고 후드 집업은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옷이 너무 좋아서 바지도 사보려고 하는데 바지는 어떤 큰 디테일한 장점이 있을까요? 다리가 길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 가격에 파는 게 옷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받아보고 다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가격대에 파는 게 말이 안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그 바지를 69,000원 아니면 79,000원에 팔자 그랬어요. 원래 8만 얼마를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깎고 깎다가 지금 이 가격이 온 거여가지고, 진짜로 이 바지는 제가 거의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퀄리티 자체가 같은 가격대의 바지랑은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비싸도 살 것 같은데 가격은 안 올리시나요? 원단 가격이 좀 오르면 올릴 수도 있죠. 형, 지금 입고 계시는 한남피플 건가요? 아, 당연하죠. 저는 한남피플 오픈한 이후에 제가 파는 거 말고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이제 긴 바지를 거의 안 입거든요. 진짜로 무슨 뭐 결혼식 가고 이런 거 아니면은. 근데 예전에 그 패션 유튜버들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 구독자들한테는 존나 개싸구려 지들이 만든 거 진짜 무슨 뭐 동대문에서도 안 쓰는 원단 같은 거 갖다 팔아놓고, 아니면 뭐 자기 구독자들한테는 진짜 싸구려 원단으로 만들어진 저가 브랜드 옷 추천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번 광고비나 어떤 뭐 수익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걸로 욕을 막 많이 먹었었잖아요. 지금도 먹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꼴 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진정성도 솔직히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청와대를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언제 갔다 왔지? 목요일 날에 갔다 왔구나.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 반바지를 입으려다, 원래 제 타입이었으면은 그냥 반바지 그렇게 밖에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청와대를 보려면은 애기 유모차도 끌고 막 애기 가방도 메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가야 돼가지고, 원래대로 했으면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갔어야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였는데 밖에 제가 나가는데 뭐 티셔츠로 내 걸 입는다고 쳐도 바지도
저희도 반바지를 입어도 되긴 되잖아요 사실상. 왜냐면 저희 사이트에 반바지가 없으니까. 근데 반바지를 못 입겠는 거야. 뭔가 거기 가면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누가 저를 보고 저 새끼도 지가 맞는 거 안 입고 다니는구나 결국에는 이딴 소리를 할까봐 그 더워 죽겠는데 씨발 슬랙스에다가 운동화 신고 갔더니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진짜 더위에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래 지금도 에어컨 지금 18도로 맞추고 방송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밖에 다닐 때든지 방송할 때든지 다 제가 만든 옷만 입습니다. 하남피플 반팔 최신 버전이 개인적으로 레전드인 듯. 리성님은 단일로 입을 때 뭐 더 많이 입으시나요? 전 당연히 그 더위를 좀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얇은 거 위주로 입죠. 근데 간절기 때는 이거 두꺼운 거 그냥 단일로 입고. 리선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대1 만남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임에서의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다음 주에 있는 혼성 모임 여성분들이 대체로 괜찮아서 기회를 잘 활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제가 거의 모임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모임에서 들이대기가 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자들이 방어 기제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임에서는 최대한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는 최대한 좋은 사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 여자들이 한 3,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3, 4명의 여자들한테 다 남자로 보여야 돼요. 남자로. 그리고 저 정도면 되게 나이스 가이다. 왜냐면은 이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딱 있잖아요. 남자들 보통 이 여자한테만 올인해가지고 2번, 3번, 4번 여자들을 약간 삔또상하게 하거나 소외감을 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여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남자 품평회를 반드시 하거든요. 남자의 품평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이 2, 3, 4 중에 제정신 아닌 그 미친년이 한 명이 꼭 껴있어가지고 약간 이 여자들한테도 약간 그 호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느끼기에 얘네한테 내가 흘리고 다닌다는 느낌은 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 여자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저 남자라면 내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가능성이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는 걸쳐놔 있어야 이 여자들이 뒤에서 욕을 안 해요. 왜냐면 이 남자랑 나랑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개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내가 이 남자랑 잘 될 수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 남자에 대한 욕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4명 중에 1번만 내가 마음에 들어도 2, 3, 4번한테 절대 싸가지 없게 하거나 빈정상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 따로 뭐 카톡이나 DM 같은 거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 4명이 같이 있는 데서 한 명한테 들이대는 순간 이 3명은 이제 배신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들끼리 은근히 또 욕을 하기 시작해. 자기한테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게 보이는 순간 또 지들끼리 모여서 막 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막 강단 있는 여자가 잘 없어요. 제가 이번 그 나는 솔로 이번 기수 그 영자님이 제일 제 스타일에 부합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 영자님은 누가 뭐래도 그냥 자기 주관대로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여자들은 귀가 존나 얇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남자랑 만날지 긴가민가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밸런스 조절이 상당히 힘들어요. 모임에서 누군가를 꼬실 때는. 구용천지였습니다. 키가 작은데 리딩하는 이미지를 구축한 걸 보고 따랐습니다. 리섬님도 양기 있는 애들이랑 놀아보셔서 아시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작으면 주장 무시당하기 수 있으니 반대급부로 강하게 주장하고 가시 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키 작남이 리딩하는 이미지를 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벌크업 하세요. 어쩔 수 없어. 남자끼리는 이게 아무리 뭐 요즘 세상에 뭐 남자들끼리 뭐 다 큰 성인이 싸운다 어쩐다 막 이런 느낌이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긴 할 수는 있어도 인간도 동물입니다. 동물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 잘하는 키 작남들 중에는 다 싸움 잘하는 남자밖에 없었다고 제 주변에. 근데 그게 팩트예요. 어쩔 수 없어. 벌크업 하는 게 싫으시면은 뭐 격투기라도 배우시든지. 슬랙스 약간 긴 게 정상이죠? 많이 길어도 정상입니다. 일부러 진짜 많이 길게 만들어놨어요. 왜 키 작은 남자들은 꼭 지가 무시당한다는 피해망상이 있지? 근데 저건 피해망상 아닙니다. 실제로 무시당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키가 확 많이 큰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로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는 키 작으신 남성분들 중에 멘탈도 강하고 마인드도 훌륭하신 남성분들 솔직히 리스펙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물이었어요. 재물. 어떤 거냐면은 초등학교 이제 반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꼭 애매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막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이렇게 후린다든지. 왜냐면 얘네들은 이 남자들 무리라는 그 야생에서 자기가 뭔가 좀 상위권 그룹으로 가고 싶은데 진짜 상위권 애들이랑 자기가 맞짱 뜰 용기는 없고 만만해 보이는 나한테 와가지고 뒤통수를 후리는 거야. 근데 키 작으면은 그런 게 이제 학창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그냥 본의 아니게 계속 겪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스크래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키 작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잘한다라기보단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싸움을 잘한다가 맞습니다. 싸움을 잘하게 생겨도요 다 뽀록이 나요 결국에는. 특히 싸움을 진짜 잘하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존나 유치하고 웃길 수가 있는데요, 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저 새끼 드래곤볼을 너무 많이 봤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몇 번 남자들이랑 투닥투닥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용찬우 같은 애들은 아까 용찬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지가 센 척하고 막 눈에 힘주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를 강하게 볼 줄 알잖아요. 그게 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싸움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은 아무리 그 족밥이 센 척하고 다녀봤자 알아요 얘가 족밥인지 아닌지.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그래서 이제 조롱거리만 되는 건데 실제로 진짜 웃긴 게 용찬우가 정말로 격투기를 막 1년 2년 이렇게 배워가지고 싸움이 잘해지면은 적어도 뭐 남자들한테는 이제 조롱을 안 당합니다. 그렇게 돼요 진짜로. 이게 약간 동물의 본능 같은 거예요. 리삼님 강의 듣고 썸 포함 한 달 정도 만나다 며칠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리섭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더 좋은 여자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리섭이 형 MBTI는 중요하지 않나요? 이성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MBTI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여자를 만날 때 나는 I니까 나는 N이니까 나는 T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어딘가에 좀 가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저는 좀 또라이 기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애들이랑 이제 그 라운지바 같은 데서 만나서 이제 놀면은 MBTI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자애한테 나는 ESFJ야. 존나 웃겨. 얘네 여자애들이 한 2명이 오잖아. 저도 보통 2명 3명 이렇게 놀러 나가니까. 그러면 얘네가 나 MBTI 전문가래. 그래가지고 너 MBTI 잘 알아? 막 이런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빠 나 MBTI 진짜 존나 잘 맞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 ESFJ인데 하니까 맞아 오빠 ESFJ 같았어. 막 그래서 맞아 그 약간 세 번째가 좀 아리까리했었는데 ESJ는 확실해 오빠 하기 싫어. 진짜 리섭님 연애 강의 덕분에 오늘 진짜 제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사귀고 방금 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 세팅이 궁금합니다. 마인드 세팅은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다라고 계속 마인드 세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를 구분하지 마세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오빠 시절에 MBTI를 알았어요? 야 내가 무슨 나를 몇 살로 보는 거야. 저 20대까지만 해도 이제 혈액형이기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0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MBTI 얘기가 나오긴 나왔죠. 한 30살쯤에 나왔나? 사귀고 나서도 예쁘다고 생각 안 하며 마인드 세팅 해야 하나요? 아니요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 자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자기 전까지는. 보통 남자들이 이제 자기 전까지 그 마인드 세팅이 잘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연애가 어느 정도 수월해지고 이제 조금 여자 좀 만나봤다 싶으면은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본인이 진짜 연애 초보고 여자를 얼마 안 만나봤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떨려서 미쳐버릴 것 같다 할 때 이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라는 거예요. 리선님 강의를 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잠자리도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연애를 시작하니까 초반엔 재밌다가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대화 주제도 사라지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초반엔 재밌다가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대화 주제도 사라지지 않는 여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때 결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여자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배우자를 찾기가 진짜 힘든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저렇게 그 남양 특집님처럼 내가 그래도 충분히 만나고 싶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됐어. 근데 그런데도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은 굉장히 여러 번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여자 심리도 제대로 모르는 남자들이 연애를 평생 걸쳐서 한두 번을 해보고 그 2명 중에서 제대로 된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2명 중에 결혼 상대를 골라버려.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항상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야? 최대한 많이 내가 저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연애 뭐 한두 번으로 내 배필을 찾기를 바래.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리성님은 혹시 클럽이나 라운지바 볼 수 있는 존예녀들을 어떻게 만남을 가지셨나요? 운동도 하고 말주변도 늘리며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조언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일단 그 이태원 쪽에 가면은 프로스트 이런 데 가잖아요. 프로스트를 가면은 그냥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리 가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말 거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저기 스케줄 청담 앞에 있는 거 뭐였더라, 벨뷰를 가장 많이 갔었는데 벨뷰도 마찬가지예요. 벨뷰는 이제 그 아는 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쏜다고 하면은 이제 룸에서 놀긴 했었거든요. 근데 룸에서 놀면은 보통 거기 그 MD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여자애들을 그 안으로 넣어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 돈으로 갈 때는 이제 돈 아까워가지고 그 룸에서 안 놀았었는데 거기 테이블에서도 그냥 나 친구랑 둘이 왔는데 친구랑 너도 둘이 왔냐, 그럼 우리 테이블 가가지고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여자들이 다 와요. 이사님 강의 듣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친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요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분도 남친이 있으십니다. 제가 현 여친과 헤어지고 그분도 현 남친과 헤어지시면 추후에 그분과의 인연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말은 안 섞어본 사이인데 지금부터 사람 대 사람으로 안면 트는 게 나은지 나중에 헤어지고 친해지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만나고 싶으시면은 뭐 어쩔 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아는 사이로까지는 이제 여사친 정도로만 남고 여기서 이제 플러팅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항상 길게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에 드는 여성분한테 플러팅 비슷한 거, 약간 여지를 주는 말 이런 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랑 나중에 본인이 사귀게 됐을 때, 둘 다 현재 남친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둘이 만나게 됐을 때 이 여자의 무의식에는 아, 이 남자는 여친이 있을 때도 다른 여자한테 이지랄로 흘리듣고 다니는 새끼구나라는 게 무의식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알고 지낼 때는 그냥 나이스 가이로 그냥 남는 게 중요해. 이 여자한테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런 여지는 주지 마세요. 그냥 아, 저 남자 상당히 인간적으로서 괜찮은 남자다, 남성적으로서도 매력이 있는데 나한테 이제 여지는 주지 않는 그 정도의 남자로 지내는 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랑 사귀고 싶을수록 진짜 길게 봐서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들으면 약간 또 사이코패스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의 자랑을 하세요. 오히려 더 여자친구의 자랑을 하시고 나 여자친구 너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그 여자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 여자랑 나중에 사귀게 됐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이 남자는 어디 가가지고 내 자랑도 그렇게 하고 다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둘 다 헤어지려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뭐 이 여자한테 플러팅을 해가지고 무슨 뭐 간질간질한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 그 여성분이랑 미래에 사귀게 됐을 때도 그 여성분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초 직장에서 살아남는 팁 처세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은행에서 근무 중이면 남자 저 혼자 동기 포함 모두 여자예요. 신입이지만 직원들 중에선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에 함부로 끼지 마세요. 저도 여초 직장에서 근무를 많이 해왔어가지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지들끼리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와, 진짜 맞장구도 제대로 쳐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약간 이제 멍청이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 여자들끼리 뭐 누구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여자들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겨야 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내가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괜히 공감을 해주려고 그래. 아,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하긴 했네 라고 하는 순간 좆대. 뭔가 갑자기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의 뒷담화를 깐게 됩니다. 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겪어봐가지고 누구 욕할 때 함부로 같이 거들지 마세요. 리액션조차도 하지 마세요. 리섬님 티 이쁘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바로 한남피플에서 팔고 있는 어깨강배 티셔츠입니다.
이성님 구독자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궁금해요. 요즘은 이제 6대4 정도 됩니다. 여자 옷은 안 만드는데 가을에 이제 후드티랑 후드 집업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커플로 입어도 되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셔츠 만들고 있어요. 셔츠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한남들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셔츠로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후드티는 무지 아니에요. 후드 집업은 당연히 무지고 후드티는 여기 프린팅 된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캐주얼하게. 순금 목걸이 최악이에요. 저 100돈짜리 목걸이 차고 다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봄요. 그 본인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예를 들어 그 정말 어떤 못생긴 여자가 있어. 정말 못 봐주겠는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여자한테 가서 나 진짜 네 면상 볼 때마다 토가 쏠리니까 제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순금 100돈짜리 목걸이는요 절대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병신하라고 못한다니까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순금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고 다녀도 뭐 별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저 반바지는 계획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한남들은 반바지를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남들이 정말로 자기가 여자를 정말 만나고 싶고 데이트에서 정말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은요 바지 색이랑 신발 색도 다르게 매칭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율도 개빠은 한남 새끼들이 뭔 자신감으로 뭐 반바지를 입고 뭔 자신감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버뮤다 팬츠 그딴 거를 왜 쳐입고 왜 자꾸 그 신발이랑 바지 색도 안 맞추는지 그 기본 자체도 안 하면서 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지들이 뭐라고 대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범한 한남들은요 180 이하 한남들은 여자 만날 때 첫 만남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바지랑 신발색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지가 꼴리는 대로 지 입고 싶은 대로 쳐 입으면서 대체 뭔 여자를 만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요즘에 그 버뮤다 팬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버뮤다 팬츠가 상당히 애매한 길이로 나오잖아요. 반바지인데 무릎을 훨씬 넘게 아래로 내려오는 바지인데 통이 상당히 넓어요. 통이 상당히 넓어서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흑형들한테나 어울리는 팬츠거든요. 이게 흑형들 다리 라인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아리 라인이 상당히 매끄럽게 잘 빠져 있어요 흑형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뮤다 팬츠를 입으면은 상당히 예뻐요. 실루엣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종아리 두꺼운 한남들이 입으면은요 병신핏이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남들이 버뮤다 팬츠를 이렇게 입고 다리도 짧아 죽겠는데 다리가 두껍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신발 운동화 같은 거를 신고 양말까지 여기까지 올려 신어버려. 이거는 거의 등산 가는 그 아저씨 패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체 한남 새끼들이 버뮤다 팬츠를 왜 쳐 입고 양말을 왜 걷다가 올려 신고 아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한남 피플은 컨셉에 맞게 전 죽었다 깨나도 반바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버뮤다 팬츠는 본인이 진짜 종아리가 얄쌍하게 잘 빠진 사람들이나 입는 겁니다. 그래야지 딱 진짜 예쁘게 핏이 딱 나와요. 몸짱 헬창들은 버뮤다 팬츠 요새 교복 입던데. 아이 근데 운동하러 갈 때는 당연히 이해해 주죠. 운동하러 갈 때는 당연히 편한 거 입어야지. 근데 꾸밀 때 말하는 겁니다. 꾸밀 때. 아우터는 가을부터 나옵니다. 마른 여자는 뭐든지 다 입어도 되죠. 눈썹문 씨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윤귀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눈썹문 씨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발 내가 이거 한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거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아. 눈썹 문신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눈썹이 진하다는 얘기를 맨날 들었다 어쩐다 다 해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진할수록 눈썹이 두껍고 진할수록 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짜로. 눈썹은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모양이랑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눈썹 문신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신발은 만들 생각 없어요. 신발은 왜냐면은 재고 관리가 너무 빡세. 신발을 만들려면은 사이즈를 한 남자 중에서도 발이 작은 사람들 있으니까 한 245부터 한 290까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치수랑 신발이 또 이거 부피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지난 영상인가? 나는 솔로 리뷰할 때 측두근 보톡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측두근이 정말 많이 발달을 하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 마동석 님이거든요. 여기 마동석 님을 보면은 이분은 진짜 완전 상남자셔가지고 얼굴에 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얼굴형이 보면은 얼굴이 그냥 여기 일자로 내려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분 막 평소에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실 텐데 여기 그 근육이 너무 발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밥을 안 먹어도 평소에도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거 측두근 보톡스 맞으면은 그냥 효과가 엄청나게 탁월하게 나오거든요. 완전히 얼굴 라인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런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밥을 먹으면 더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 펌핑이 돼가지고. 남성분들은 이거 측두근 보톡스 맞으면 좋습니다. 미용실에서 눈썹 다듬는 걸로도 충분할까요? 안 충분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익제님 유튜브 보고 속는 셈 치고 슬랙스 샀는데 너무 괜찮아서 놀랬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같은 가격대에 그거보다 좋은 슬랙스 나올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대표님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슬랙스 79,000원에 팔자고 했었어요. 이거 이 가격에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쪼르고 쫄라가지고 지금 그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가격대에 지금 제 슬랙스보다 퀄리티 좋은 슬랙스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 거의 진짜 이거는 모든 사기꾼들이 사실 다 하는 말이라서 제가 하기는 싫은데 이거 진짜로 최소한의 인건비만 빼놓고 파는 거여가지고,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는 당연히 어느 정도 남는 거 있습니다. 근데 슬랙스는 확실히 제가 약간 그런 거죠. 슬랙스로 신뢰를 좀 주고 싶었어요,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슬랙스 한번 사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뭐 다른 옷들도 앞으로 출시할 것들도 사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금 투자의 느낌으로 슬랙스 가격은 책정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합니다. 리성님은 손절할 때 서서히 손절하시나요? 아니면 확 손절하시나요? 근데 저는 확 손절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면 손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무슨 뭐 손절해야 하는 사람, 걸러야 하는 사람 이런 영상을 좀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카톡을 씹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카톡 한 2번 정도 씹으면은 그냥 뭐 그쪽에서도 알아요. 아, 얘가 별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누가 나한테 만나자고 뭐 약속을 잡재. 그러면 아, 나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바쁜 거 지나고 나면 연락할게 라고 한 다음에 얘한테 또 연락이 와. 야, 너 바쁜 거 지나면 연락한다더니 왜 연락 없냐 이래. 그래서 아, 좀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볼까? 막 이러면은 아, 근데 지금도 또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이거를 그냥 거의 한 2-3번만 반복하면은 얘네도 알아요. 아, 얘가 그냥 별로 나랑 지내고 싶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막 손절한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철천지 원수로 지낼 필요까지도 없고. 이선님, 저 아직 준비 중이라 백수인데 썸녀들한테 말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정말 여자분들이 요즘 남자 경제력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면 돼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 남자가 뭐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볼 때 아, 얘가 취준생이기는 한데 되게 총명해 보이고 뭔가 멀끔하고 해가지고 아, 얘 취업 준비만 하면은 사람 구실 제대로 할 것 같은 애가 취준생이라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데이트 비용을 자기가 다 내는 한이 있어도. 근데 그냥 취준생이라고 그러고 방구석에서 그냥 엉덩이나 벅벅 긁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볼 때도 그게 안 좋게 받아들여지겠죠. 리선님, 한나피플 반팔티 사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핏이네요. 한국에 이런 티셔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남피플 반팔티 6장으로만 매일 돌려 입는데 이전에 일반 티 입다가 이걸 입으니까 자주 보던 사람들이 원래 어깨 사이즈를 알아서 사기친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은 요즘에 운동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러면서. 형님, 소개팅이나 여자를 만날 때 대학교 나오셨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아,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고 20살 되자마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돈 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말하면요, 질문한 여자 쪽에서 오히려 민망해합니다. 민망해하고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말실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여자가 볼 때 매력이 있는 상태여야 돼요, 당연히.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아, 내가 말실수한 게 아닌가 하고 여자가 오히려 당황해요. 당황하고 되게 말 오버버되면서 다르게 말을 돌리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 대답 같은 거를 자신있게 못하고 뭔가 되게 쪽팔리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은 여자도 이제 거기서 찌질함을 느껴버려가지고
리섭님 연애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처는 무엇인가요? 전 중학교 때 친구한테 여자친구를 뺏겨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리서님 강의를 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강의에 나온 방법들은 남자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 나는 솔로 리뷰 때 말씀드렸던 그 투자 이론 있잖아요. 내가 꼬시려는 상대한테 오히려 투자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 이 방법을 그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통하죠. 어떤 관계에서든지 다 통하는 겁니다.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시 들어드리면서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체류 시간을 왜 늘리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연애 방식 중에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과제 대신해주기 있잖아요. 전형적인 스윗한 남 호구들의 잘못된 여자 꼬시기 방법이잖아요. 그 물소들 여자한테 이제 과제를 해준다는 거 자체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여자 입장에서 이 과제를 나한테 해줄 정도로 나한테 헌신하는 남자 자체는 매력도 떨어질 뿐더러 보통 매력이 없는 남자들이 이런 방법을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게 있어요. 남자는 과제를 해주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 여자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제에다가 노력의 투자가 들어가서 노력의 투자, 시간의 투자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과제를 하면 할수록 이 여자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돼. 근데 여자는 오히려 정반대야.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남자는 과제를 그냥 덥석덥석 해다 주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남자를 내가 뭐 가질 수 있어 가지려면, 그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예전에 어떤 시골에서 어떤 의사가 노인들한테, 이 의사는 노인들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약 같은 거를 공짜로 지어줬대요. 당연히 이거는 뭐 지어낸 픽션 같은 거겠죠. 근데 어떤 약 같은 거를 열심히 지어주고 병 같은 게 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도 노인들이 병이 안 낫더래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대체 병이 왜 안 낫지 하고 봤는데 약을 안 처먹더래, 받아가 놓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노인들한테 약값을 100원씩 1000원씩 받았대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약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짜로 얻는 것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를 책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웃겨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컨설팅을 돈 받고 했을 때도 저한테 돈을 막 수십만 원씩 주고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은 막상 제가 이제 1시간 상담을 해주고 막 이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해준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십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키워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랑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막 물어봐. 그러면 걔하고는 이제 술 마시면서 제가 2-3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엄청 열심히 가르쳐줘도 걔는 안 해, 결국엔. 왜? 공짜로 해줬으니까. 공짜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공짜로 얻은 정보든 어떤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꼬실 때 뭔가를 해주려거든 기브 앤 테이크로 해줘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뭔가를 우선적으로 뭔가를 받아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 뭐 과제를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막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티님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리선이 유튜브를 보다가 강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1년 전쯤 처음 결제했었는데 이용기간이 끝나서 최근에 다시 결제했습니다. 유부남이라 이성관계 때문에 결제한 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저 현역 군인입니다. 전 여친한테 연락 와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 중에서 제일 좋았고 계속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네요. 다 리섭님 덕입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해도 친구도 별로 없고 사진빨도 안 받아서 올릴 사진도 없습니다. 팔로워도 존나 안 생겨서 몇 년 전에 탈퇴했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해봤자 자격지심 같은 역효과만 생기고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온 인생 SNS 집어치우고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현실에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제 상황에선 최선이겠죠? 근데 이게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현실에서 인연을 만들어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도 필요해요. 이게 연애를 뭐 몇 번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애를 할 때 이제 여자친구들이랑 남자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스타에서 웃긴 거 뜨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크크크크 하고 막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친구도 별로 없고 팔로워도 존나 안 생긴다 어쩐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뭐냐면은 꼭 그거 관리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팔로워랑 팔로잉이 있잖아요. 이 팔로워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제 팔로잉이 뜨잖아. 근데 내 팔로워는 예를 들어서 한 14명 있어. 근데 팔로잉은 한 100명 넘게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해요.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적은데
게 내가 그 보는 사람들은 많은 거를 이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들의 시선을 정말 인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들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볼 거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자기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들어가 보면서 나를 언팔을 누가 했는지를 막 시간 들여가지고 막 이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그냥. 아니 그냥 뭐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언팔하고 이런 거를. 아니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팔로워 없는 거에 막 긁혀가지고 뭐 인스타도 그냥 지워버렸다, 뭐 이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멘탈이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멘탈을 부여잡으시고, 무슨 뭐 애초에 인스타 팔로워 없다고 무시하는 애들이 병신인 거지,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일반인이잖아. 그런데 팔로워가 없는 거를 가지고 나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팔로워 얼마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인스타 그 릴스 뜨는 거 재밌는 거 보려고 하는 거고, 친구들이랑 DM하고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뭐 딱히 뭐 그거 없는 거 같다가 막 긁힐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이 그것도 있어요. 유명인들 같은 거에도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저를 먼저 팔로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이름 알려지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인스타를 되게 간헐적으로 해요. 그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하고 안 하는 날에는 아예 접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뭐 그렇겠죠. 뭐 오늘 뭐 일정이 많고 이러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 팔로워가 한 몇천 단위 이상만 가도요, 일반적인 계정이 나를 팔로우하는 건 알람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블루 배지 있잖아요. 블루 배지하고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 팔로우를 누르면은 그거는 알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은 그 알림창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제 저를 파란 딱지 있는 사람이 팔로우한 게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네 가지고 나도 마팔해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 보잖아. 근데 언팔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먼저 팔로잉을 선파를 했는데 내가 마파를 안 한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하루를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언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선님. 한남피플 두꺼운 거 2개 사는데 진짜 어깨가 무슨 태평양이네요. 좀 얇은 것도 사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곁담 나면 티가 많이 나는 재질인가요? 그리고 브랜드 네임 한남피플 진짜 너무 잘 지으셨어요. 와이프가 한여피플도 만들어 달래요. 아니 근데 한남피플은 이제 중의적인 느낌이어가지고 한여피플은 못 만들죠. 아니 저 여자 옷은 이제 팔 생각도 없기는 한데, 한남피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제가 가을에는 이제 그 아우터 나오면 룩북도 찍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남들을, 그 우리나라 부촌 중에 부촌이 이제 한남동이잖아요. 한남동에 그 한남더힐 무슨 뭐 이런데 진짜 찐부자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이태원 이쪽 가면은. 그래가지고 평범한 한남들도 약간 한남동 주민처럼 되는 옷,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약간 중의적인 느낌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여피플은 사실 느낌이 안 살죠. 한여라는 지역이 없잖아. 그래서 한남동 가서 FW 시즌 룩북 찍을 겁니다. 모델 구해가지고. 한남동 담벼락 막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좀 있으면은 나인원 한남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걔네 집 가가지고 룩북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야외 촬영 몇 개 하고 걔네 집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솔 리뷰는 하시기 전에 다른 유튜버 의견 참고하시나요? 나솔이 끝나자마자 요즘 리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를 어떻게 참고하죠? 만약에 다른 어떤 리뷰 유튜버가 제가 하는 말이랑 비슷하다면은 그분이 제 거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나솔이 끝나자마자 방송을 켜가지고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고등학교 자퇴하고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리선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공부보다 사업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길로 가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졸이어도 바로 사업 시작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전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해볼 수 있는 거를 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은 일단 들어가고서, 제가 볼 때는 저런 말씀하시는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9.9999%가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할 거예요. 근데 99.99999%가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난 대학교를 안 가고 사업에 소질이 더 있는 것 같고 뭐죠
어쩌고 그거 다 핑계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서울 4년제도 못 갈 정도의 어떤 의지력이라면은 사업을 해도 성공을 못한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돼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20살 때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못 가고 하면요, 미팅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또 부러워져요. 지금 당장은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그냥 공부 안 하고 돈이나 벌고 싶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 100만원 200만원만 벌어도, 알바해서 그 정도만 벌어도요, 주변 친구들보다는 돈을 훨씬 더 펑펑 쓸 수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좋단 말이야, 지금 당장. 근데 나중 가면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친구들 뭐 미팅 다니고 어떤 MT 다니고 뭐 학교 CC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대학교를 가가지고 무조건 졸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1학기라도 다녀보라는 거야. 질겜러로라도. 그래도 캠퍼스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서바 반팔티 샀는데 걔 만족 중이다.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선님, 나는 솔로에 나간다면 해주셨던 것처럼 애딸린 돌싱녀라면 전략도 알려주세요. 그거는 사실상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애딸린 돌싱녀를 만나는 사람들도 눈을 낮춰서 만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을 낮춰가지고 그래, 돌싱녀라도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은 그래, 애딸렸지만 애딸린 돌싱녀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싱글을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잖아. 처음에는 다들 싱글을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는 싱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돌싱 만나야겠어. 어떡해. 근데 애 없는 돌싱도 나는 안 되겠어. 애 없는 돌싱들도 나를 안 좋아해.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게 사실상 애딸린 돌싱이란 말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현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보다 그 눈을 한 5단계 낮춰야 돼요. 내가 이 돌싱이기 전에, 애를 낳기 전에 봤던 남자들보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들 수준을 구하려는 거는 사실상 꿈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딱히 전략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짤 하나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있어요. 조금 이게 어떤 이혼녀의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캡처를 하나 해놨던 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혼 전에는 내가 이혼만 하면 나 좋다는 남자가 줄 설 줄 알았다. 정말로 이혼 후에 좋다는 남자가 너무 많아서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혼녀는 원래 그렇게 아무나 지 와이프 떠받들고 사는 유부남들 심심풀이와 아버지뻘 할배들의 주댕이 욕정풀이 용으로, 그리고 진짜 싱글이지만 남자로 생각도 못 해본 이들이 이놈도 지나가면 한번 툭 쳐보고 저놈도 지나가면 한번 툭 쳐보며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건드려보는 대상인 거더라. 돌싱인 여자들이 생각도 없이 들이대는 남자들에게 더 극대노하는 이유는 주인 없으니 한번 내가 주워가서 써볼까 하는 연병을 너무 많이 겪었고,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가성비 있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로 본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히 씁쓸한 글이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돌싱녀도 눈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 돌싱녀에 애까지 키우고 있다면은 눈을 진짜 많이 낮추기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 준비해 놓으신 거 마냥 바로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콘텐츠 해볼까 말까 고민했었던 글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안 그래도 혼자서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압니다. 혼자서 키우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막 상처 주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놔뒀었던 거라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섭님,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고 연애 강의대로 착실히 진행해서 말도 많아지고 잘 웃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다음에 또 보자고 들었고요. 근데 보기 전엔 연락이 잘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되네요. 큰 실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가 키가 작긴 해서 사진은 마음에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 때문에 첫인상 통과가 안 돼서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딱히 아닐 거고, 일단 키 작은 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키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소개팅 어플하는 여자들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개팅 어플을 하는 여자들이면 하루에 쪽지가 한 50개씩 와요, 남자들한테. 근데 일단 거기서 통과가 됐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신호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났으면은 본인을, 예를 들어 여자가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어. 그럼 일요일날에 또 약속이 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자가 막 직업이 없고 딱히 뭐 그냥 대학생이고 만약에 막 이런
경우라면은 직장이어도 뭐 금토일 약속이 다 잡혀 있었을 거고 그 정도로 소개팅 어플 여자가 한번 깔면은 미친듯이 쪽지가 와요. 근데 일단 거기서 살아남으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프로필 세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칭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병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남자들의 카톡이 미친듯이 와요. 뭐해 오지게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나은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야. 전에 남녀 성비 6대4 정도라고 하셨는데 낯설 리뷰 많이 한 최근에도 그런가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이제 57대 42 됐네요. 57.5대 42.4.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리섭 영상을 어떤 여자가 보냐 막 이래요. 근데 저 얼평 때도 보셨겠지만 제 그 라이브 보는 여성분들도 엄청 많아요. 여자들이 사진 엄청 보내줬잖아. 내가 그거를 주작하지 않았을 거야. 이거 봐. 시청자층 이거 보면은 남성 57.5 여성 42.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내 방송이 막 여혐 방송이라는 거야. 니 같은 여혐 방송을 대체 누가 보냐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여자 까는 거밖에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 까는 영상만 본 사람들은 나보고 여혐 유튜버라 그러고 내가 남자 까는 영상만 본 사람들은 남혐 유튜버라 그래. 그냥 나는 다 까는 사람인데.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 리섭님이 만드신 옷 브랜드, 기본템 옷 브랜드 한남피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쇼츠로 리뷰 영상도 남기기도 했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이 오버핏 반팔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긴 팔티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반팔티가 나왔는데 전 좀 몸이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이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일단 핏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됩니다. 내가 몸이 되게 말랐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체형 보정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템으로 이 티 사는 거 무조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라인이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버핏 티셔츠가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깨선이 축 내려가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 재질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만들어졌어도 핏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마감이나 재질도 너무 좋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입기 너무나 좋은 기본템이다. 그리고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랙스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슬랙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무신사에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저기서 사보고 정말 많은 검은 슬랙스를 사봤는데 제가 살면서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싸구려 슬랙스와 다르게 얇아서 이렇게 구겨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의 스판기도 있어서 다른 면 슬랙스와 다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기본적으로 고무 밴딩이 살짝 장착돼 있어서 벨트가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남피플의 검은색 이 슬랙스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슬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남피플 이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핏은 체형 보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어서 뭐 반팔티, 긴팔티,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다리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인 거에 초점을 둔 그런 기본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기본 컨셉 자체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무지가 제일 깔끔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패션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오버핏 반팔티든 긴팔티든 검은색을 가장 먼저 그 다음 흰색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기본템 위주로 가장 먼저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게 얘들은 웬만한 옷들에는 다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가장 뽕을 뽑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세 옷들은 몇 번 입고 나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은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옷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써도 정말 그냥 그대로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힙수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리섭님이 만드신 한남피플 브랜드 이 반팔티, 긴팔티 그리고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남피플 제품 싹 나이스.